안녕하세요. 자,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그 대화 토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이 다수결을 할 때 그 잘못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 문제 가지고 회의하는 내용들을 봤었고, 이것이 다수결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자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법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민주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 51쪽 제목 아래쪽 빈 공간, 이쪽 빈 공간에다가 내가 가장 궁금한 내용 한 줄 정도로 메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메모하고 와주세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일단 국민 주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 기관들이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띠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역할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는 어떤 사례들로 만나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네, 바로 이 국민 주권이겠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한 개 붙여주면 좋겠죠. 자, 소영이가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 몇 년에 치러진 제 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모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모 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이모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투표를 말렸지만 이모 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이모 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자, 이 주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권의 뜻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이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제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았다라는 사례가 나오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서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 못하는 초유의 사례가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건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땡땡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분 왜 불편하고 주변에서 말려도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데도 왜 투표를 하러 갔을까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게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 전에다가 지금 그 영화 변호인에 대한 영상을 잠깐 넣어뒀는데요. 다들 보고 오셨죠? 그 변호인의 영화는 우리나라가 그 81년 그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내용인데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그 5.18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국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얘네들은 북한 편인 것 같네. 빨갱이네. 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고문을 통해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살던 변호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노력하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미있는 영화인데다가 유명한 영화에서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그 잘생긴 연예인인 임시완 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도 하는데 그 영화에 이제 실제 그 나왔던 변호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젊었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명대사가 한 게 나오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는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 이제 밑줄 쳐두시고 주권 동그라미를 쳐두셔야겠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그럼 주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10월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요. 개헌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학급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생활 목표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투표로 결정하죠. 학급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주인된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작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 그리고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거 인쇄하면은 한 15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반이었던 친구들은 이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어보기도 한번 했었는데, 이거 헌법 보는 방법은 어렵진 않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법률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이제 130여 개 정도 이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 헌법에 따르면은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헌법에 보게 되면은 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이라고 해서 앞에 글이 있는데요. 이 전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앞전자에 그럴 문자에서 앞에 있는 글인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 정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처음 영상 강의로 4월 중순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 4.19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에서 있었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진 나라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헌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셔요. 특히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가 있고 이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이제 작년 1학기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공부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국회의원 임기라거나 이제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인데 법률에 따르면은 200명 이상이면은 다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쭉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배웠던 거랑 지금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4.19 배우고 나서 다른 게 더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죠? 네, 4월, 5월에는 5.18, 6월에는 6월 민주항쟁 요렇게가 나왔었는데 지금 4.19만 들어가 있죠.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6월 민주항쟁 직후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못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바뀔 때쯤에는 4.19 뒤에다가 5.18이랑 6월 민주항쟁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헌법 전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올 거고 이 뉴스에 나온 부분들을 저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6학년답게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여학생이 읽어주는 대한민국 헌법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는 알겠죠? 네, 민주주의 할 때 그 민주입니다. 시민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 공화국은 무슨 뜻일까요? 네, 공화국. 되게 어렵죠? 자, 공화국은 쉽게 얘기해서 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평화롭게 한다, 조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일 처음에서 이렇게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국민들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뭐 고대 그리스에서 뭐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현대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적용이 됐던 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였고요. 이 프랑스 대혁명 때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시민들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왕이 이제 쟤네들 나 쫓아내려고 하네?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제강점기 끝나고 났더니 민주주의가 딱 시작된 게 아니라 시작이 되고 났더니 누군가는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갑자기 탱크를 끌고 와서 내가 대통령이야, 투표 안 할 거야, 내가 계속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힘을 계속 욕심을 부렸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게 그 시민들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라거나 이제 사회의 모습들을 한 번씩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게 있으면은 참여하고 고치기 위해서 얘기하고 노력해 주셔야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세 개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4, 5, 6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공부하면서 다 안 잊었죠? 네. 자,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회, 정부, 법원 세 개 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국민주권. 예. 주권이라고 하는 거의 뜻, 이제 알겠죠? 주인으로서의 권리. 자, 누구에게 있어요? 네. 헌법 1조, 제1조 2항 중요했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국민들 말을 거부하는 대통령, 정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주권을 위한 노력. 4.19, 그리고 5.18,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삼권 분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어디 세 개였죠? 네, 국회, 정부, 법원이 권력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되시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 못한 친구는 잠시 멈춤 누르고 지금 정리하시고요. 자, 다 정리하셨으면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이 치자, 피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치자와 이제 통치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민주 정치는 참여가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발견하려는 태도,
그리고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4월에 지금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할 때 참여하는 장면이네요. 이거는 4월 건 아닌 것 같고 예전 거 같네요. 19대 대통령 선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 여러분들이 고치고자 하는 문제를 언론, 신문사라거나 방송사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아니면 집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뭔가 바꾸고 싶다. 그럼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캠페인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바꿔야겠구나라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얘기네요.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배웠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건 되겠네요. 자, 여기 답 중에서 지금 유신헌법 나오는데 유신헌법 기억나요?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요 세 정권 중에서 가운데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헌법이었죠. 잘못된 헌법이었었어요. 오답도 체크를 해놔야지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설명에 맞는 건 OX-5. 자, 국민주권은 국민이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켜준다. 아니요. 4.19, 5.18, 6월항쟁처럼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한다. 그렇죠? 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오케이. 자, 이 권리와 의무는 아까 얘기했던 헌법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켰을지 4.19, 5.18, 그다음에 6월항쟁,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유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다. 긴급조치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파를 조회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를 금하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발본색원해서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이다.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자,
선생님도 사실 이 시기는 선생님 태어나기 한 10년 전, 20년 전 막 이런 얘기여가지고 전에 듣기만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대통령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잡혀갔다고 해요. 그냥 식당에서 이제 밥 먹다가 대통령이 뭐 그건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바로 와가지고 너는 북한이 보낸 스파이야 하면서 잡아가기도 했고,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고문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요 시기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은데, 간간히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이제 지팡이 들고 이제 다리를 쩔뚝이면서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번 국회의원에는 떨어지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이 가짜 눈이에요. 이때 이제 실명을 해가지고 정기 고문 받다가 한쪽 눈이 실명을 해서 이걸 의안으로 교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전과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시기 때 유신에 대해서 유신헌법을 비판하다가 대통령을 놓겠다 긴급조치 때문에 처벌받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내려진 판결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원 중에서도 상급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과거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을 이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지키기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제 뭐 숫자로만 적어도 4.19, 5.18, 6월 민주항쟁처럼 저항했다. 잘못된 일에는 국민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 떳떳하게 이야기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약간 부당한, 잘못된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있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실 와서 이제 반장 선거, 뭐 학급회의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여러분들의 대표를 여러분들이 뽑는데 그냥 친한 사람을 뽑고 이제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줘야겠죠. 그리고 또 학급회의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강 수업 시간 때우려고 하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국회, 정부, 법원 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